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자 함은경 TV입니다. 오늘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 있는 공기업의 심각한 현실에 대해서 노조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또 큰일을 하셨더만요. 예, 어디를 고발했다고 그러는데 어디를 고발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 여러분들이 매일 타시는 지하철 알죠? 여기에 현 사장과 전 사장 이 두 사람을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는데 내용은 뭐냐면은 지하철 노조에서 노조 간부들이 일 안 하고 봉급을 타가요. 그래서 그것을 봉급을 주면은 노조에 대한 지배 개입에 해당돼요. 그래서 부당노동 행위 죄목 하나. 두 번째, 그렇게 봉급을 준 게 우리가 쭉 계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몇백억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해라. 근데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배임으로, 그래서 부당노동 행위와 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현 사장과 전 직전 사장을 제가 직접 고발했죠. 노조의 간부들이라 할지라도 회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원은 회사에서 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을 안 했는데 돈을 주면 되나요? 출근도 안 하고. 그런데 원래 회사원 회사에서 노조 전임자들에게 월급을 주도록 돼 있습니까? 전임자는 요새 전문용어로 타임오프 근로시간 면제자라는데 지하철은 규모가 16명, 최대 32명까지 근로시간 면제자를 둘 수 있는데 약 310명을 둬가지고 지네 맘대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현대차나 지하철 같은데 노조 조끼 입고 명찰만 차면은 이게 노터치예요, 그냥. 그러면 32명 제외한 310명이니까 한 270명, 280명 정도는 이런 사람들이 출근 안 하고 타임오프자, 일 안 하고. 전임자여서는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 전부 월급을 줬다. 그럼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 원래는 노조 전임자에게 봉급을 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민주노총을 합법화 시켜주는 대신 노조 전임자 이건 쪽팔리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걸 없앴어요. 없앴는데 노동조합이 계속 징징대가지고 2009년에 이걸 다시 살린 거예요. 근로시간 면제 제도라는 걸로. 그래서 원래는 노조의 취지는 노동조합비를 2% 받거든요. 2%까지. 그건 뭐냐? 이 2%를 받아서 노조 전임자, 노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봉급을 주라. 이런 취지로 조합비를 걷도록 만들었는데 지금은 조합비도 걷고 회사로부터 봉급도 받으면은 이게 꼭 먹고 알 먹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270명, 여러분들이 매일 타고 다니는 지하철 노조에서 280명 정도는 이미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한테 타임오프를 해서 월급도 나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그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그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하루도 근무를 안 했다는데. 그렇죠. 한 30년 동안 근무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지하철 노조를 잘하십니까? 제가 지하철 노조 한 10년 근무를 했죠. 그래서 손바닥처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다 알아요. 근데 거기까지 안 밝히고 좀 봐줘야죠. 그 전노협 사무차장 하고 나섭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지하철 노조의 전임자 활동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현실에 대해서 실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속속들이 잘 알죠. 그러면 이 전임자들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280명 정도는 그냥 마음대로 노조 활동이라고 하고서 돌아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 부족하다 이것도 별개인데 예를 들어서 노조 활동을 빙자해서 자기 마음대로 일도 안 하고 맨날 민주노총 집회나 다니고 이런 것은 뭐냐면 그만큼 공기업의 근무 기간이 해이돼 있고 이걸 노사가 짬짬이로 이런 것을 슬며시 봐주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경영진 사장일 때 노사 분쟁금을 쓱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폭탄 돌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공기업의 노사 관행을 바로 잡는 게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다. 지금 세상이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는데 노조 간부라고 특권과 반칙으로 이렇게 일 안 하고 그 일 안 하는 그 부담을 동료한테 더 씌우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서울교통공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을 텐데. 대부분 요 마사회도 그렇고 뭐 한전도 그렇고 현대자동차 그렇고 이게 그냥 다반사예요. 그러면 LH나 한전, 철도공사, 그 KBS 뭐 이런데.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성과급 이야기도 좀 하시던데 네네.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성과급이 옛날 전교조에서 이 성과급이라는 거 공공부문이나 공무원들한테 일을 열심히 해라고 해서 성과급을 책정해서 줘요. 이거 가끔 낙급 닭급 이렇게 분류를 해서 잘하면 더 많이 주고 못하면 안 주고 이러는데 성과급을 주면은 이게 똑같이 노조에서 걷어서 나눠줘요. 그럼 그게 다 국민의 세금인데 그게 성과급입니까? 예. 그냥 놀고 먹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 성과급을 운영하면은 제가 기재부 장관한테 와서 국민이 봉이냐 그런 성과급을 왜 주냐. 예. 국민이 참으로 불쌍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최근에 서울교통공사는 이 적자 운영이 심각해서 요금 인상을 검토해야 된다. 네. 내지는 노인들 무료 승차를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지만 내부를 살펴보면은 이처럼 회사 내부의 문제들을 폭탄 돌리기 하고 있다. 네. 이런 문제가 있군요. 그렇죠. 구조개혁 먼저 해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은 정부한테 손을 벌려야 되는데 구조개혁은 뒷전이고 손부터 벌리면은 그게 다 국민의 세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목에다 빨대를 꽂겠다 이런 얘기여서 우리들은 구조개혁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일례로 맨날 안전 타령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IT 산업이 세계적으로 강국이에요. 우리 그 승용차도 사람 없어 돌아다니잖아요. 레일 우게 돌아다니는 철도 차량은 어떨 것 같아요? 승무원이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요즘 무인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무인 얘기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노동조합에서 그렇게 하다가 안전사고 나면 너네 책임질래? 이거 안 돼. 이렇게 해서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술의 발전에 노조는 무조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반대를 하죠. 그 이제 전동차의 무인 기술은 20년 전에 나와가지고요. 승무원 없어도 암실 안 해요. 아까 교통공사 노조에 허용된 인원이 32명인데 네. 지금은 316명까지 늘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노조 간부를 하면은 네. 계속 노조 간부입니까? 그건 아닌데 그 노조 간부 위원장 떨어지면 또 지회장 한다, 대의원 된다, 무슨 간부 한다 그러고 계속 노조에 끈을 달아놓고 일을 계속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310명의 노조 간부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요금이나 세금으로 지금 돈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고 그런 그죠? 것도 그렇고 노조가 그만큼 기업 발전이나 국가 발전의 저해 요소로 이미 됐다. 이렇게 악의 축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노조가 약자의 방패가 아니고 강자의 기득권을 철밥통을 지켜주는 기제로 작용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없다. 이런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현재 교통공사 노조와 네. 관련된 네. 신문 기사를 제가 한번 말씀을 해볼게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들 무단 결근.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외치던 노조 간부들 자신은 정작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조 전임자들의 출입 기록을 보여주면서 의무 근무일이 각각 113일인데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94일 중에 많이 출근해봤자 17일 근무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보이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재자 한도를 32명으로 사측과 합의해 놓고 지금까지 217명에서 311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게 지금 노조의 지금 현지 실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고발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나오고 이제 회사에서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이제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해서 안 돼. 수사를 해서
핸드폰 위치 추적을 다 해야 돼요. 아, 예. 네, 그래서 그 시간에 근무 기록 일지가서 그 시간에 집에 있었는지, 예. PC방에 있었는지, 어디 가서 술 먹고 자빠져 있었는지 현장에서 이게 다 해만 나오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간부들은 국민의 돈으로 놀고 먹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은 일하지 않고 놀고 먹었다. 그다음에 서울교통서 경영진은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방치하는 죄를 저질렀다. 노사가 한통속이었다. 아, 그러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노조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죠. 특권을 없앤다고. 이건 뭐냐면 노조 특권을 계속 유지 존속시키는 것,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니까요.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서울교통공사 이러면은 떠오르는 게 구의역의 김군 사건입니다. 아, 그렇죠. 예, 원래 일할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두 사람이 일할 곳에 한 사람이 가서 일함으로 해가지고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내용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실래요? 철도 같은 경우에는 2인 1조로 근무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열차가 오는 이렇게 궤도 같은 데서도 이렇게 차가 오는지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건설 현장에서는 또 신호수라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게 가끔 오니까 안전 불감증 때문에 놔두고 그냥 이러다가 치여서 죽는 사고가 종종 발생해요. 철도는 한번 치면은 빗 맞아도 사망이에요. 차가 크잖아요. 근데 이때는 뭐였냐? 2인 1조로 가라고 해서 2인 1조가 있었어요. 근데 한 명이 있는 걸로 해서 막 죽지 않고 일할 권리, 회사가 잘못됐다, 비정규직을 탄압한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흘러갔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민주노총에서 이건 사회적 타살이라고 난리를 쳤는데 요번에 쭉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그게 아니고 2인 1조 중에 한 명이 민주노총 집회관이라고 어디 가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쫄따구고 나이가 어리니까 혼자 이러다가 오는 열차를 한 명이 봐줘야 되는데 못 보고 열차에 치인 거예요. 그럼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나요? 민주노총 집회관 사람한테 물어야죠. 딱 민주노총한테 물어야 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민주노총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타살이다 그래가지고 지하철 그 경영진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런 거보다 우리는 적반하장이라 그러죠.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정말 놀라운 말이 안 되잖아요. 놀라운 진실이네요. 네, 이게 진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건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취해졌죠? 조치가 그때 본부장이라는 구 모 씨, 내가 잘 알죠. 지하철에 오래 있었다 그러잖아요. 다 직위해제 나가고 요새 말로 꼬질 때 나간다 그러죠. 여러 명 작살 났어요. 그리고 나서 박원순이가 비정규직이니까 이것을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해줘라. 그래서 수백 명을 정규직으로 해놨어요. 그랬는데 정규직 해놓고 난 다음에 PSD, 그 전철 타다 보면 자동으로 닫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PSD가 언제 되냐? 자꾸 사람들이 전철에 와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해가지고 막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해니라고 안전상의 이유로 PSD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설치했는데 전철 바깥에 있는 문. 그렇죠. 그 문이에요. 그래서 박원순이가 비정규직을 정규시켰다고 자기 치적으로 자랑한 다음에 이 그 PSD 부품 하나를 바꿨어요. 적외선 부품을 조그마한 걸 레이저 부품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고장률이 95%가 줄어들어 버렸어.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수백 명 정규직 시킨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사무실에 대기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사실입니까? 그럼요. 제가 잘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세금이 누구한테 나가겠어요? 그런 것을 구조개혁 안 하고 맨날 적자라고 난리를 치면은 이것이 되냐는 거예요. 국민을 속이는 거지.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건이 발생한 이유도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발생을 했고 또 그 뒤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을 수백 명을 더 채용을 했는데 네. 실상은 좀 더 나은 기술을 채택하면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채용된 사람들은 지금 할 일이 없는 거죠. 예. 그게 지금 현실이라는 이제 거죠. 꿀보직이죠. 아, 근데 그것을 무기계약자가 자르지도 못해요. 공기업은.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그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렇게 사고가 나고 그러면은 네. 안전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노조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노조도 올바른 노조 활동에서 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노조에서도 적극 나서서 그럼요. 안전 교육이나 안전 활동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투여를 해야 될 텐데 그럼요. 그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런 지적 아주 잘하셨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 이번에 김군이 죽었을 때 뭐냐면 이것은 사회적 타살이다. 이게 우리나라 누가 죽으면 맨날 막뭐 7번 8번씩 무슨 진상 규명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마무리 파봐도 뭐가 안 나와요. 세월호도 그랬고 다 그랬는데 이것도 사회적 타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렇지만 정작 이게 안전 문제가 많다면은 노동조합 활동의 상당 부분이 산업 안전 활동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균관대 조중모 교수가 노동조합 활동 분석해 보니까 안전 활동은 노조 활동 중에 8%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이 산재나 안전 문제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 그런 문제에는 치중하지 아니하고 산재가 터져서 죽거나 다치면은 그걸 가지고 사용자나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은 자기들의 산재를 정치적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과 안전에는 별무 관심이 없다더라. 이렇게 판정이 난 것이 있죠.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무슨 각종 사고, 산재 사고, 각종 사고가 나면은 오히려 안전 문제 해결의 계기로 삼아서 더 이상 이런 문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치중해야 되는데 그럼요. 오히려 사고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활동을 과도한 활동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해서 정치적 이득으로 이것을 치환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경영진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하철 아까 노조 전임자 봉급을 모르게 주고 있는 것을 그래서 현 사장과 전 사장을 배임 행위와 뭐 봉급을 준 것이 부당노동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경찰청에 제가 직접 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자, 결국은 이게 노동조합이 공기업의 노동조합이 취하고 있는 부당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부당 이득 누구한테 나오는 겁니까? 국민의 세금인데 이 일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KBS만 해도 연봉 1억짜리 직원이 50%예요. 그중에 45%는 퇴직하기 3년 전에 보직이 없어요. 다 놀고 먹고 탱자탱자하는 거예요. 세금 열심히 뼈 빠지게 내는 국민만 불쌍한 거죠. 여기만 있는 자로 LH는 어떤지 알아요? 퇴직 3년 전에 전문위원이라는 제도를 둬가지고 보직을 안 줘요. 그래서 그 호봉 이빠이 먹고 노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기업 행태가 다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의 1순위는 공기업부터 개혁해야 됩니다. 민영화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공공 부분의 개혁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공공 부분의 개혁은 1번 근태 관리를 해야 된다. 전임자. 이것은 사용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과급. 이렇게 엉터리로 주는 거 기재부도 반성하고 이걸 실제로 효과가 있는 데다 적재적소 예산을 써야지 그냥 막 나눠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법을 바꾸지 아니하고도 공기업 개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한전 같은 데도 맨날 적자라 그러잖아요. 다 노사가 짬짬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고 공기업이야말로 한전 같은 데도 그렇고 노조가 또 사장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한전 같은 데 노조 사장하니까 국회의원 되잖아요. 한전 사장하고 국회의원 잘 못해요. 누가 셉니까? 노조가 세지요. 그래서 한전이도 그렇고 뭐 지하철 노조도 그렇고 공기업 철도도 그렇고 입사하면은 자동으로 노조로 가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이 결사의 자유가 있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되는데 한전 노조의 단체 협약에 보면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불이익 줘도 회사에서 시비 걸지 마라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게 민주국가에서 말이 됩니까? 아, 참 심각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한민국 공기업의 민주노총의 실상, 이 민낯을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공부문의 개혁 없이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세상을 바꿉시다. 함은경 TV입니다.